수십억, 많게는 100억 원을 넘나드는 한남동 최고급 주택가. 그런데 이곳에서 돈으로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재벌가끼리 법정 다툼까지 벌였습니다. 바로 집 앞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이었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은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부촌으로 꼽혀왔습니다. 남산을 등지고 한강을 내려다보는 지형 덕분에 재계 인사와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언덕을 따라 자리 잡은 고급 단독주택에서는 탁 트인 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같은 한남동 주택이라도 한강이 얼마나 잘 보이느냐에 따라 주거 만족도와 희소성이 달라질 정도입니다. 문제는 내 집 앞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때 발생합니다. 오랫동안 거실에서 바라보던 한강이 앞집 신축이나 증축으로 가려진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남동에서 유명해진 첫 번째 조망권 분쟁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새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이웃에 살던 신춘호 농심 회장 측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인근 부지를 매입해 주택 공사를 진행하자 신춘호 회장은 공사로 인한 소음과 함께 자신의 주택에서 바라보는 조망이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신춘호 회장 측은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총수들이 한남동에 주택 공사를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인다는 사실 자체가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법원이 조망권 침해 여부를 최종 판결하는 방식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양측이 합의하면서 소송이 취하됐고 이후 예정됐던 주택 공사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결국 미운미술관 인근에는 이건희 회장의 대규모 단독주택이 완성됐습니다. 이 사건은 한남동에서 한강 조망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지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한남동에서는 또 하나의 유명한 한강뷰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측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이었습니다. 당시 이중근 회장의 주택은 남산 기슭의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형상 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이 뛰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었고 바로 이 전망이 갈등의 핵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중근 회장의 주택 앞쪽에서 새로운 주택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명희 회장이 딸 정유경 씨를 위해 짓는 것으로 알려진 주택이었습니다. 이중근 회장 측에서는 앞에 새로운 건물이 완성되면 기존 주택에서 바라보던 한강 전망이 가려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단순한 이웃 간 갈등을 넘어 법적 대응으로 이어졌습니다. 9년 이중근 회장은 이명희 회장과 정유경 씨, 그리고 신세계건설을 상대로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핵심 주장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앞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자신의 주택이 가지고 있던 한강 조망권이 침해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강뷰를 두고 또다시 재벌가 사이의 법정 다툼이 시작된 것입니다. 반면 신세계 측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해당 주택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으며 건물 높이 역시 당시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신축 건물의 높이는 약 7.8m였습니다. 제한 높이인 8m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 관련 규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 허가를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해서 주변 주민이 조망권 침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전망이 가려진다고 해서 무조건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일반적으로 조망의 가치와 지역적 특성, 기존 건물의 상황, 신축 건물의 적법성,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조망이 법적으로 보호할 정도인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예전보다 한강이 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조망권 침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피해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한남동에서 조망권이 특히 민감한 이유도 있습니다. 언덕을 따라 주택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뒤쪽 주택은 앞쪽 건물의 높이나 위치가 조금만 달라져도 전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급주택 시장에서 한강뷰는 단순히 경치를 감상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실제 고급 빌라와 주택을 소개할 때도 한강 조망 여부가 핵심적인 입지 장점으로 강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한남동의 한강뷰 분쟁은 단순히 부자들의 자존심 싸움으로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주택의 희소성과 생활환경, 그리고 재산적 가치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부동산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앞집이 신축되거나 증축될 가능성이 있는 주택이라면 현재 한강이 잘 보인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주변 토지에 앞으로 어느 정도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남동에서는 이후에도 조망권과 일조권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2011년에는 방송인 한성주 씨와 건축가 이창하 씨가 인접한 건물 신축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남동의 조망권 갈등이 반복되는 것은 한강뷰라는 희소한 환경과 경사진 지형, 그리고 고가의 주택이 밀집해 있다는 지역적 특징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소개한 이건희 회장과 신춘호 회장의 분쟁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법원의 최종 승패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양측의 합의로 소송이 취하되면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이명희 회장 측과 이준근 회장 사이의 분쟁 역시 당시 언론을 통해 가처분 신청 사실과 양측 주장이 크게 알려졌습니다. 다만 공개된 초기 보도만으로 최종 결과를 단정해서 설명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한남동의 이른바 한강뷰 전쟁이 남긴 핵심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비싼 집을 샀더라도 지금 보이는 전망이 영원히 보장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십억 원짜리 주택도 피하지 못했던 조망권 갈등. 집을 고를 때 내부 구조와 가격만큼 주변 개발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부동산과 생활 정보를 계속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